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선택 2024.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물러난 뒤에도 여권 내에서 참패 위기감이 계속 확산되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눕니다. 한 위원장도 악수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 예배 축사로 정부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이틀 전 사퇴한 뒤 나온 첫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최근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테러 발언, 이전 대사 논란 등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을 운영하며 옳고 그름만을 기준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 역시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다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은입니다. 사전투표를 닷새 앞둔 마지막 주말 저녁인 이 시각, 여야 지도부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까지 닷새째 수도권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달라지겠다면서 이 수도권 후보들과 함께 몸을 바짝 낮춘 한 위원장은 한편으론 이재명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한 위원장은 지금도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잠시 뒤 이곳 서울 수서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닷새째 수도권 격전지를 찾았는데요. 국민들의 뜻에 따라 변하겠다, 낮은 자세로 읍소하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이후에 90일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 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만,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주파수를 맞추는 정치를 할 겁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까지 소환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여기서 읊어볼까요? 진짜 제가 읊어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읊어볼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욕설 발언에 이 대표의 인간관이 녹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그 말이 이재명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 한 위원장은 내일 부산 경남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역에서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하루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만 머물렀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며 지역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이 대표는 오늘 안방인 이 지역구 표심 다지기에만 집중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선거사무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부활절 예배와 미사 참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유세차를 타고 이곳 계양 지역을 돌았고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배우 이기영 씨와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한층 높여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선 흑칼이 등장하지 않나? 야당 대표 목에 칼을 댈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를 않나? 그런데 이 정권은 물청소해가지고 증거 인멸하잖아요, 신속하게. 이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선 선거용 작전에 속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읍소작전, 눈물작전, 큰절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마주쳤고 간단히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정 이동 도중엔 틈틈이 라이브 방송으로 다른 지역 원격 지원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원희룡 후보와 맞붙을 언론사 초청 토론회 준비를 위해 저녁 일정을 모두 비웠는데요. 명룡 대전으로 불리며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토론회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사무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 독려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자은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에 많이 짜증이 났지만 잘 헤아려 주시고 사전투표 또 본투표에서 우리 4번을 달고 있는 우리 국민의 미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인 위원장은 정부도 다 잘한 것 아니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꿀 용기가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나가 찍어달라면서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독려에 나선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서울 홍대 거리로 나와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1번도 더불어, 3번도 더불어인데 둘 다 투표용지 맨 위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함 한 장만 받아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지자들을 향해 전국의 모든 가능한 연고자를 찾아서 투표 독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본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에서 오차 범위 접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낮은 자세란 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의 자진 사퇴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서며 메시지를 내놓은 거였는데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함께 총선을 열흘 앞두고 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에 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뭐 여권의 이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 발언만 보면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긴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더 알아봤는데요.
대통령은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이 늘 옳다는 말씀을 수차례 해왔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도 태도가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위원장도 자세를 낮추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더 세게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위원장 유세 발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낮은 자세,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포인트는 강하고 거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와 야권의 후보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죠. 한 위원장, 쓰레기 같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왜 갑자기 이 국면에서 이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을 다시 들고 나온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극대화해서 가장 강한 한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위원장, 오늘 유세에서도 제가 읊을 수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발언의 수위가 상당하다는 뜻을 내비추죠. 유권자들에게 이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대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면 지금 오늘 하루는 지역구에 머물렀고 이렇게 강한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지역구에만 머물렀는데요.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교회와 성당을 갔고요. 그리고 유세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정치 공세에 대응조차 안 해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 논평 정도는 나오지만 이 대표나 강성 발언을 이어왔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공세,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후보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그 공지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을 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자제하겠다는 거죠. 여야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사전 투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동료 메시지인데요. 타깃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주 지지 기반인 30대부터 50대까지의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호소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열세 분위기와 부정선거 의혹 탓에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20대 총선부터 21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까지의 사전투표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4,428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 여야 모두 저마다의 셈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은 사기 대출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은 아예 당 차원에서 양문석 후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사기 대출로 규정했습니다. 그거 사기 대출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봅시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라는 양 후보의 해명도 반박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하고 상의해서 한 거다? 짜고 했으면 죄명만 바뀝니다. 배임이나 이런 걸로 죄명이 바뀔지 몰라도 우린 그걸 다 사기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유세 내내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저격했고 내일은 당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쟁점은 양 후보 딸이 정말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물품을 구입했다는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오늘도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양 후보 측은 사기 대출은 아니라면서 앞서 당 공천 검증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 공천 심사 당시 11억 원 대출을 받은 딸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딸의 사업자 대출 관련 자료를 당 공천검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똑같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을 받은 사실을 당에도 그대로 알렸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물품 구입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대출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 자료를 좀 허위로 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후보는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엔 부활절을 맞아 교회를 찾았고 오후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다만 유세 장소는 사전 공지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마친 뒤 SNS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연설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에 대해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총괄하면서 찐명으로 분류된 양부남 후보도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대인 두 아들에게 서울 한남동 재개발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양 후보 측은 편법 대출이나 꼼수 증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보도 보시고 다시 안보겸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광주 서울에 출마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주택을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3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난 뒤 8개월 후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두 아들의 증여세를 내줬습니다. 두 아들이 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신고된 주택가액은 9억 3천여만 원입니다. 재개발 호재로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세는 비싸죠. 20-30억, 20억은 넘어요. 최하. 유평이라도 재개발이 되니까 그게 된 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가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제기된 부모 찬스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난무하는 거대한 위선, 부모 찬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편법이나 꼼수가 없는 정상 증여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두 아들에게 증여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위공직자들에게 강조한 1가구 1주택 기조를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안보겸 기자와 아는 기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지금 보니까 양문석 민주당 이 안상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직접 해명도 했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양 후보가 편법 대출 의혹에 피해자가 있냐 말한 데 대해서는요. 한 위원장, 국민 모두가 특히 대출 못 받은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느냐,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피해자가 없는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그 다음 양 후보가 사기 대출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데 대해서는요. 서류 속이고 대출 받으면 사기 대출 맞다. 나를 고소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금고 직원이 제안했다는 해명에는
제안했다고 하면 죄명만 배임으로 달라질 뿐이라며 사기 대출이라는 건 변함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새마을금고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일부터 해당 지점에 찾아가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없었는지, 그리고 양 후보의 딸이 진짜 사업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서류 중에 허위 의혹은 없는지 등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문석 후보 외에도 이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또 논란에 휩싸였던데요. 네, 여야 모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 서울에 출마한 양부남 민주당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후보, 편법이나 꼼수가 없는 정상 증여라고 반박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가 토지 매입 당시 아버지가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장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기자, 이렇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왜 갑자기 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민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이어지는 의혹들의 공통점, 바로 불공정에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쉽게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을 편법으로 얻었다는 의혹은 공분을 사기 충분한 거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만큼 민심을 돌리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 차원의 대응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크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은 오늘도 양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 없이 개별 후보가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당이 나서 개별 후보의 의혹을 풀어줄 여유는 없다. 우선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논란이 커지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강세인 현재 이 선거판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안보겸 기자였습니다. 여야가 사활을 건 득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곳곳이 현재 초박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일 전까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이 표심.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구. 지난 총선에서 불과 0.66%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두 후보의 리턴 매치 향방은 이번에도 안개 속입니다.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 2개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은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에 이뤄진 조사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지만 23일부터 나흘간 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정치에 있어서의 일제의 흔적을 없애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국정을 방해한 이런 야당은 그대로 의석수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을 하면 나라가 정상이 됩니까? 경기 남부에서 보수 지지세가 높았던 경기 분당갑에선 3월 내내 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달 초와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 곳곳의 판세가 예측 불가로 빠져들면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보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김유민 기자 나왔습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약집에 없는 공약이 있습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전 보육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저녁 갑자기 공지된 일정으로 공약집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늘봄 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을 영유아 무상 보육으로 확대하여 0세에서 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5살, 이후엔 3, 4살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미취학 아동들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사교육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공약집에 없는 내용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나 보죠? 네, 긴급하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나흘 전 무상 대학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공약집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양당 선대위 측은 공약집에 없어도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탄탄한 정책이라는 입장인데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우선 이슈를 띄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보이는데 코 빠진 박용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코 빠지다, 기가 죽었다는 의미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현역평가 하위 10%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뒤 처음으로 유세 현장에 등장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잃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박용진 코 좀 빠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선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친명계 지도부와의 앙금이 어떻게 풀린 겁니까? 네, 아직 완전히 풀렸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휴전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민주당 공천 전국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셨죠.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민주당 비명 행사 논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이후 임 전 실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첫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 손에 맞잡는 등 당 통합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의 첫 후보 지원 모습은 좀 달랐거든요. 두 사람 오늘 발언만 들어봐도 비교가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 이번엔 좀 쉬어라. 우리는 재윤경 뽑아서 변화하란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민주당은 변화할 겁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 민주당 개혁을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민주당도 달라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등판이 당의 통합만 상징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 개혁에도 앞장설 테니 믿어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요. 민주당이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눈에 띄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서대문갑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용호 후보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가 저번만 같이 하면 여당, 야당이 싸울 일이 별로 없겠다. 또 같은 편이라도 옳고 그른 거를 가려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양심이 있으신 분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건데 어제 함은경 마포울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번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당내 쓴소리맨들의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선거 지원 유세, 실천까지 뒤따를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선언한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료 시간 축소에 나섭니다. 그동안 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내일부터 주 40시간만 진료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부터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에 나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동안 참여 안 했던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개원이 쪽이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이면택 신임 회장 당선 이후 첫 회의를 가진 의협은 오늘 16개 시도 의사회장들도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도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던 개원이들도 합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개원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의협 측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면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리고 양당 당대표, 비대위원들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24시간 연속 근무 시 다음 날 주간 업무를 쉬는 방식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진료 축소에 나섭니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회송 불가능한 응급 중환자 수술, 긴급한 악성 종양 수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연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해 추가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 지급되는 당직 비용을 100병상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PA 간호사 추가 투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한 입시학원이 첫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한 대형학원의 의대 입시 설명회. 올해부터 의대 증원이 2,000명 늘면서 입시 전략을 짜려는 학부모와 수험생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상위권에 가는 애들이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오게 됐어요. 지방 쪽을 확대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있어서 희망은 좀 있죠. 지방이 있다 보니까. 의대 증원 80%가량이 비수도권 의대로 배정된 데다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특히 지방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웬만하면 의료 보건계획 진학의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죠. 의대 입시 열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국 의대는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절반이 넘는 1,200여 명이 의대 증원 반발 등으로 휴학을 신청해 강의실은 비었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의대 개강일을 각각 다음 달 15일, 5월 1일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일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랑에 빠졌다 구조된 생후 33개월의 여자아이가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그마치 10곳의 대형 병원들이 하나같이 병상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논밭 한쪽에 수심 1m가량의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4살 여자아이가 이 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버지가 발견을 해서 이제 건져 올린 상태였고요. 지도를 받아서 아이 CPR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던 아이는 병원 도착 40여 분 만에 맥박이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이후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청 경기 남부권 대형병원 응급실 11곳에 전원 요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곳을 뺀 10개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2시간가량 병원을 찾던 4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들에 트랜스퍼를 시키려고 여러 군데로 어레인지를 한 거죠. 병상 확보가 안 돼 있다. 지금 다 차 있다라는 겁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병원들은 소아과 중환자실 병상이 없었을 뿐 이송 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 큰 병원으로 그래도 가슴에 희망이 있었을 거라는 근데 시국이 그래가지고 다 거절해가지고. 보건당국은 당시 전원 요청받은 병원들이 어떤 여건이었는지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무인 가게에서 현금을 털어간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보안까지 허술하다 보니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냉워머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무인점포 동전교환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가방에서 30cm 길이의 쇠꼬챙이를 꺼내 동전교환기 틈새에 끼워 넣고 강제로 열어젖힙니다. 돈을 챙긴 남성은 키오스크 옆 선반까지 한 번 뒤져본 뒤에야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23일 새벽 3시 40분쯤 40대 남성이 무인점포 동전교환기에서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업주는 아침에야 도난 사실을 파악했고 경찰은 범행 15시간 만에 인근 고시원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신고는 1년에 6천여 건 이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입 인증, 원격 잠금 등 보안 시스템도 상용화돼 있지만 업주 입장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초등학생 애들 상권이거든요. 객단가가 확 줄어서 그게 다 돈이잖아요, 솔직히. 전기세도 비싸고 지금. 인건비 아끼려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싼 장비나 시스템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겁니다. 무인점포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바닥에 신호등을 끌며 광장 끝 계단까지 밀려옵니다. 잔해가 주위에 떨어지고 행인들은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합니다. 버스가 겨우 멈춰서자 한 시민이 다가오더니 다른 사람과 함께 운전석에 있던 버스 기사를 밖으로 꺼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마을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이쪽에서 펑 박았어요. 눈앞에서 났어요. 펑 텄어요. 마을버스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직진해 신호등을 들이받고 광장으로 돌진한 겁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고 50대 운전사 제외하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은 컨테이너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은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종로구청에서 청소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종로구 한 컨테이너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 신고 후 소방이 출동했고 17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구청 직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청은 평소 컨테이너를 자물쇠로 잠가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페루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비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경찰이 두꺼운 원통 막대를 이용해 대문을 부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페루 경찰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자택에 들이닥치는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집과 대통령궁을 대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Igual vamos a hacer la revisión en Palacio, vamos a hacer el allanamiento según orden judicial que tiene el fiscal. 문제의 발단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시계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에 취임한 2022년 12월부터 브랜드 롤렉스 등 최소 14개의 명품 시계를 착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시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를 롤렉스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페루 현지 매체들이 이 시계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결국 수사당국이 나서게 됐습니다. Trabajo desde mis 18 años y lo que tengo es fruto de mi esfuerzo y de mi trabajo. El artículo en particular es de antaño. 의혹을 부인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가 모욕적이라며 저항했습니다. Por lo que la medida de la madrugada es arbitraria, desproporcional y abusiva. La presidenta viene siendo atacada sistemáticamente. 그는 다음 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미래 산업 분야인 이 3D 프린터 기술도 최근 AI만큼이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물체를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뇌세포까지 만들어냅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바늘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언가를 뿜어냅니다. 쌓인 것은 신경세포 뉴런과 단백질을 섞은 특수한 젤. 이 젤을 이어붙여 인공 뇌세포 조직을 완성합니다. 미국 위스콘신대가 지난달 3차원 프린터 기술로 구현한 뇌조직입니다. 연구진은 실제 뇌처럼 전기신호, 즉 뇌파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인간의 뇌를 재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용화가 되어 새로 만든 뇌조직을 실제 뇌에 주입하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잉크를 평면 형태로 뿌리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3D 프린터는 이 잉크를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잉크의 재료인데요. 금속을 이용하면 전자회로를 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세포 같은 생체 물질이면 장기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3, 2, 1, 0. 미국은 지난해 전체 공정의 85%를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는데 기존 공정과 비교해 제작 기간, 비용 모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잉크로 사용한 생선도 나왔습니다. 질감과 맛에서 실제 생선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의 한 3D 프린팅 업체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재건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 기본 구조를 단 40시간에 완성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전쟁 재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It was challenging for us to start new technology of 3D printing inside of the war zone.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지난해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로 추산됐는데 약 10년 뒤에는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으로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정부 주도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입니다. 재무적인 지원 국가 차원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쉽지 않고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입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2도 안팎으로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조금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황사와 먼지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5도, 대구 7도에서 시작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와 부산 20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반짝 기온이 올라 5월 기온이 예상됩니다. 전국이 20도를 넘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제주는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을 단 열흘 앞두고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정치 공세란 핑계로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을 한 인물들인 만큼 후보자들도 그리고 당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게 책임 정치를 주장하는 공당의 역할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눈에 부끄럽지 않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